안녕하세요. 오늘 K톡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최야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야나라고 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왔어요. 보통 소개할 때 고려인 3세대라고 불러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7년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되셨어요? 네. 한국에 살기 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카자흐스탄은 좀 어때요? 날씨나 이런 거는? 너무 건조해요. 거의 일단은. 건조하고. 네. 이쯤이면 덥고 비가 많이 안 오는데 네네. 한국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네. 카자흐스탄은 그 비가 많이 오나요? 여름이 아니고 가을에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물 때문에 비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녹을 때 이제 내리는 그런 그런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여름에는 짱짱해요.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많이 적응하셨나요? 네. 저번에 그 고려인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를 인터뷰를 해보신 거예요? 매체로 라디오나 아니면 네네. 유튜브 같은 거.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 이제 살았던 네네네. 사람들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고려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조선 말기 때 1900년도에는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가면서 살기 시작한 한국 문화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한민족. 네, 맞아요. 조선족과 고려에 있는 저희 한 민족입니다. 네, 한민족. 네. 네. 저희가 단일 민족 하지만 저희도 문화가 많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고려인 분들이나 조선족 분들이 더 우리 문화를 잘 지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란 접촉이 많이 없어서 그 시대에 썼던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은 한국말 많이 안 쓰죠, 고려인 분들도. 네네네. 우리 시대, 어머니 시대부터 이제 점점점 한국어를 잘 안 쓰고 러시아어만 이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진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 이제 언어를 아직도 지키고 계세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얼마 정도 돼요? 12만 명 정도였어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제일 많죠. 그럴걸요? 네, 러시아, 그 다음에는 아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세 번째, 네 번째. 조선족들은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고려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정확하게? 네네네. 질문을 받잖아요. 너 만약에 고려인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어때요, 기분은? 좋아요. 일단 고려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말 민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민족이 아마 몽골일 거예요, 아마. 그쵸. 징기스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카자흐스탄이 말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첫 번째 민족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 질문 많이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을 갖고 있냐고. 네, 말 타고 다니냐고. 네네네. 시골 쪽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 저원이 넓고 말이 다니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카자흐스탄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네. 러시아와의 국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마 7,2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 저희는 아마 작은 나라로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이 저희 나라보다는 막 몇십 배 더 크죠. 네. 근데 사람 인구수는 네, 신기하게도 두세 배로 적어요. 네. 한국보다. 아마 저희 서울, 경기 합친 인구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엄청 나요. 결혼 문화는 좀 다른가요? 우리나라랑? 네. 제가 나이가 29살인데 카자흐스탄에 가면 이제 이 나이에 벌써 너무 늦었다.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동창이라든가 근데 그 친구들이 벌써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두세 명이 있어요. 한창 연애를 하실 나이니까 29이시면 결혼을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요.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춘학교부터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편해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것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같아요? 그 공부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그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막 그 세계 유목민 그런 네네, 노마드 그런 디지털 사람으로 노마드. 디지털 네, 노마드 그런 이제 걸로 계속 상상을 했어요. 결혼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겠는데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같이 그 배우자랑 같이 있으면서 세계를 돌아다녀도 된다? 그런 걸로 맞아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막 인식이 바뀌긴 하지만, 근데 아직도 카자흐스탄 사람 입장으로는 음. 가족이 생기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 30살까지 카자흐스탄의 평균 여자들이 벌써 결혼을 한 나이. 저희 나라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저예요. 아, 봤어요. 영- 저출산율. 네, 맞아요. 0.78.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명 아이가 있는 게 가족이 화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 보통은 3명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아요. 연애는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해요. 안 해보세요? 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대학교 공부했을 때 학석사 과정 공부했을 때 어, 2018년 오래됐네요. 근데 아직도 카자흐스탄 전체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나이 와서 뭔가 좀 가볍게 막 소개팅 아니면 막 어딘가에 가서 자만추 그런 걸 자만추를 아시는구나.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자만추는? 않아요. 괜찮아요. 네, 저도 그걸 일단 원하고 있는데 네. 너무 이제 그런 기회도 없고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쵸? 일단 취미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 취미가 대부분 다 혼자 하는 취미예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막 일단 있어요. 2인용 자전거를 사가지고 아하.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음흠. 남친은 구함. 카자흐스탄도 예전에는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에서는 여자를 납치하는 문화 있는 거 아세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은 문화 있어요. 똑같은 문화 있어요? 네,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막 이렇게 강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원래 남자가 여자를 납치한 후 가족이 들어와서 어머니가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있어야 돼요. 네, 남자랑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근데 그것도 너무 위험해요. 그죠.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너무 무섭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어디 갇혀 있어야 되니까는.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는 사이끼리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좀 그 공식적으로 이 결혼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금액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비용이 예식을 하려면. 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연인들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거 다 도망치듯이 스킵하고 네네 스킵하고 제가 그냥 결혼식만 하자. 근데 나중에 이거 악화되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자가 예쁘면 막 납치하고 나는 너를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완전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제 키르기스탄에서는 그걸 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자흐스탄도 좀 변하고 있나요? 카자흐스탄도 그죠. 이제 네. 법이 생겨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남자 입장에만 좋은 문화네요. 네, 여자가 예쁘면 가져올 수 있는 게 물건처럼. 그럼 예쁜 여자가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러면 나를 납치 안 하면은 나 왜 납치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있는데 왜 안 해? 근데 가자키 여자를 보시면 대부분 다 예뻐요. 그래요? 많은 비가 섞여 있어서 그렇죠. 뭐 네, 소녀라들이 그래서 더 우월한 유전자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아니 15살 때부터 한국 교육원 다녔어요. 그냥 취미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막 소통을 해요 서로끼리. 제가 못 알아듣고 제가 그런 우기가 생겨가지고 한국어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취미로 일단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재미있어서 전공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학교 전공은 한국학이에요. 그래요. 네. 한국학에서는 뭘 배우나요? 한국어는 전문적으로 한국어 어미, 전문적으로. 정치사, 동사 뭐 그런 거 문법 같은 다. 걸 배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 진짜 교수님. 재미없었겠네요. 살짝 또는 뭐 문화는 문학, 소설 음, 많이 읽었고 시 많이 기억에 읽었고. 남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하니까 네네. 한국어 수업 때만 한국어를 쓰고 아, 나머지 생활은 다 러시아어 되니까. 음, 근데 그 운 좋게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네네. 한국에 아예 유학하러 네네. 왔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국어가 늘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거는 어렵나요? 돈이 돈이 많이 많이 들어요. 들어서 일단 장학금 아니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에는 빈부격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고 알고 있어요. 엄청 엄청 크죠.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가난하고 그 중간 사이 층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극과 극이네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석유 네네. 문화의 그 아, 예. 나라예요. 그래서 석유랑 예전, 관련된 일을 하는 예전 사람. 대통령이 석유 엄청 많이 팔았죠. 아, 네네네. 그럼 그때 부자들이 많이 생겼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열기 시작하면 쉽게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엄청난 사업을 벌려요. 음, 근데 또 만약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스타트업처럼 음, 만약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벌써 부자들이 막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음, 그걸 이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수도 이름이 바뀌었죠. 아, 네. 아스타나에서, 누르술탄에서 아스타나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아스타나였는데 누르술탄이었다가 다시 다시 아스타나로 바뀌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카자흐스탄이 독재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누르술탄으로 바꿨던 수도 명칭을 과거에 아스타나로 다시 변경합니다. 약간 이게 뭐 대통령 이름 따라 수도가 바뀌는 것처럼 그런 거 맞아요. 신기하네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기네스 기록북에 등록됐거든요. 수도 이름이 바뀐 네, 그걸로요? 제일 짧은 기간 안에 수도의 이름이 제일 많이 바뀐 제일 나라? 많이 바뀌는 나라. 직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다문화 쪽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직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다문화 교육센터라고 해야 네네. 되나? 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이민 여성들이 음, 자기 문화를 한국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센터를 다니는 고려인들이 있는데 그 고려인 아이들한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해서 선생님이 네, 선생님, 문화를 강사. 가르치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수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놀이? 카자흐스탄 전통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죽은 양 가지고 하는 놀이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라 그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네. 내용이라서 그 양뼈 있어요. 양과 관련되긴 했네요. 네, 맞아요. 그 양뼈가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뼈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카자흐 아이들이 놀이를 했어요. 막 구슬치기? 네네. 라든가 아니면 공기놀이 비슷한 놀이를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버전이고 그 어른들 놀이 버전이 있잖아요. 네, 우리 카자흐스탄 전통 놀이 중에 콕발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일단 선수들이 다 말을 해요. 그리고 양 시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공놀이처럼 이렇게 놀이를 해요. 두 팀이 있는데 이제 서로 뺏거나 뺏고 막 뺏기고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해요. 근데 양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죠? 들고 말해서 이거 하려면 엄청 힘들겠네. 그 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말 타면서도 벌써 근육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도 땅에서 주워야 돼요. 그쵸, 떨어지면. 그래서 말도 잘 말 타야 되고. 타는 상태로 호칭. 사람들이랑 처음 만날 때부터 이름을 듣고 근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못해요. 무조건 그거 알아야 돼요. 선생님인가, 교장님인가, 부자님인가.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서 안 불러요. 사람을. 그냥
네? 아니면 잠시만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탈 때도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또 손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서야 되는지. 제가 카자흐스탄에 살았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탄다. 그래서 버스에 탔을 때 할머니들이 서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린 친구들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살았을 때 무조건 나보다 큰 어르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자리를 양보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할머니들이 다 저를 억지로 앉혀요. 예, 말리면서. 하지 마, 하지 마. 자리를 비켜주고 싶은데, 비키면 기분이 나쁘실까봐.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그냥 안 앉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 나온 건데, 저희 나라는 월세, 아, 그다음에 매매, 그리고 중간에 있잖아요. 전세. 전세가 있잖아요. 아하. 이게 세상에 저희 나라밖에 없거든요. 아, 맞아요. 월세라도 보증금이 맞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셨겠네요. 맞아요. 네. 보증금이 금액이 굉장히 맞아요. 커 보여요. 네. 근데 다행히 고시원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그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은 땅이 넓으니까는 집도 엄청 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네. 그죠.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집을 난생 처음 봤어요.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카자흐스탄은 그러면은 집을 무조건 사는 시스템인가요? 아니, 만약에 제가 잠깐 단기간으로 살고 싶으면 네. 그냥 월세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보증금 시스템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정해진 금액을 와서 내고 그래서 살아도 돼요. 일단 다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는 다문화 가정들을 보시면서 조금 느끼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유치원 다니는 아이랑 그 나라 언어를 주로 운영을 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고려인들이 다니는 유치원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러시아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네네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몇 번, 그런 식으로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살짝 안 좋은 그쵸. 영향이 돼요.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한국 유치원 맞아요, 다니는 맞아요. 아이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훨씬 더 놀이하듯이 예. 훨씬 빠르게 맞아요. 습득이 되고, 한국 학교에 들어갈 때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인지 고려인인지. 그러면 유치원은 따로 다니고, 음. 초등학교는 그런 게 한국 없으니까 한국 학교 가야 되네. 네. 근데 벌써부터 언어를 러시아 언어니까 주 언어가. 그래서 한국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가정을 보면서 느끼고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일단 무조건 한국 유치원 보내라. 그렇죠. 네,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가기가 힘들어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아이를 한국 유치원에 보내고 언어를 자기 언어, 모국어를 나중에 가정에서만 가르쳐. 네, 이런 걸로. 그렇죠. 추천은. 지금 아예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래도 내 민족인 한국에 돌아왔을 때 느꼈을 법한 이런 차별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히려 카자흐스탄에 살았을 때 차별 같은 그 단어 자체를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 단어의 무거운 그쵸, 의미를 그쵸. 몰랐어요. 카자흐스탄은 130개 민족들이 살다 네. 보니까 차별이라는 건 누구누굴 의외로 한국에 와서 이제 차별 같은 거 느끼게 되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그렇지.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제가 가게에서 뭘 샀을 때 나한테는 안녕하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안 하구나? 그러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런 걸로. 그건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택시를 타도 어떤 기사분들은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한민족이라고 이제 저한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가 살기 시작한 후에 차별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일선에 계시니까 다문화를 가르치고 하시고 있으니까는 특이한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가슴이 아픈? 음, 안타까운 게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 그 서류가 뭐 부족하는 거면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는 안 되면 나중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학교는 그런 맞아요. 곳이잖아요. 학교라는 그 의미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 학교면 무조건 뭐 교육하는 기관인데 네. 가르쳐야 되는 거. 네. 근데 다행히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가끔은 그 문제로 온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을 때 그때는 많이 받아봤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학생 그 가족이 원해서 자기 마음을 먹어서 그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들어왔는데 근데 학교들이 안 받아줘요. 아이는 몇 살이에요? 고등학생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생. 근데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아. 그게 좀 이게 저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가 고등교육까지는 원래 의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중학교 중등까지, 응. 초등학교예요?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죠. 네, 중학교까지 저 옛날에 바뀐 줄 알았었거든요. 외국인 그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뭐 부족하다 뭐 그런 거 뭐 필요하다 없는데 뭐 그런 걸로 계속 그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번역을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아포스티오 뭐 따야 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어디서 떼올 거예요? 없어요. 그 심지어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네.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 이제 전쟁 때문에 피난을 온 거잖아요. 전쟁만 안 일어났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지고 막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교육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와 관련된 건 늘 큰 과제고 그건 국가 차원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끝내기 전에 퀴즈 시간이 있거든요. 오 마이 갓. 한국에 대한 퀴즈를. 저희 나라의 문자는 뭐죠? 한글. 한글이죠. 네. 한글 만드신 분은 또 설득이 왔나요? 그걸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잠시만요.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이죠.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는 네. 한글 날이 있어요. 네. 한글 날은 네. 며칠일까요? 9월 9일. 아니. 잠시만요. 9월 12일. 9월인데? 월부터 틀렸어요. 9월 10월 9일. 10월 9일. 맞아요. 9일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본인의 경험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